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비영리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 변호사로서 학대 피해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리하면서 경험한 실무상 문제를 바탕으로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이 법안들을 옹호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존에 경찰이 민생 사건을 거의 다 처리했기 때문에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 이유는 직접 수사가 아닌 수사 통제입니다. 건국 이래 70년간 경찰은 민생 사건을 다 처리하지 않고 송치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위법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기소해 오다가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보이는 사건을 불송치하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들은 1차 수사기관이 보기에 혐의가 있어 보여서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최소한의 보완조차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능하고 경찰은 무능하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두 기관의 탄생 이유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통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맞습니다. 서민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학생을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힘자랑만 한 셈이죠.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힘자랑을 못하게 직접 인재수사권을 뺏고 본래 검찰 제도의 존재 이유인 수사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됩니다.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국민의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이 줄고 거대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됩니다. 둘째로,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이미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주장은 수사의 개념을 잘못 오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2017년 정도부터 등장해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는 이 수사 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법안들에 대한 전문형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인지 수사권,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 통제를 위해서 검토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 수사로 나뉩니다. 앞에 직접 수사 개시는 1%에서 2% 정도 되는 특수부 사건으로 기소까지 브레이크 없이 연결되면서 남용과 부작용이 컸던 것 맞습니다. 반면 뒤에 보완 수사는 98% 정도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1차 수사기관에 놓치거나 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어서 사건을 세계적으로 이해하고 충실한 기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역할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이 직접 보완을 해야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이 보완마저 막고 기소를 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소가 아니라 그 기소가 유죄 판결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 직접 수사 개시권을 한정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기소 분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검찰에 자정 기회를 줬지만 검찰이 그동안 반성하지 않고 더 검찰권을 남용했으므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일반화에서 비롯된 균형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논하는 입법 과정에서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검찰을 변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것밖에 못 보냐 하고 검찰이랑 싸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검사 인간하려면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검사 인간 시험을 별도로 통과하고 법무연수원에서 1년 동안 꼬박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법에 대한 높은 전문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도서의 67개의 검찰청에 법원 옆에 설치되어 있고 총 2,000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특수부 검사는 50명 정도로 전체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반 형사부 검사를 특수수사에 무분별하게 차출시킨 기존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분노합니다. 차후에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없애서 모든 부서를 형사부로 만들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급하게 해경을 해체한 후에 부작용이 심각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을 생각하면 수많은 부작용의 경우의 수를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그 부작용의 자세한 내용은 양호석 변호사님의 내용으로 대체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검사의 공익적 기능에 증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친구 등 검사가 기존에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가 대리하는 평범한 시민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듭니다. 중수청이 신설되며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의 개시가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더 정확히는 직장인의 생리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일부 주목을 받거나 승진 기회가 있는 주요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별로 심하지 않은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타기간도 가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서로 미루며 개시하지 않습니다. 국수위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핵심 증거가 없어지거나 중요 참고인이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거대한 1차 수사권이 탄생하는데 오히려 수사 통제가 형해화됩니다. 수사 통제라는 것은 잘 수사해라 이런 잔소리나 징계하겠다 이런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이해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 통제를 말합니다. 중수청 내용을 보면 이의 신청을 통한 수사 통제만 가능한데 고소 고발인이 없는 사건은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죠. 고소 고발은 수사 단서, 그러니까 입건 경로의 일부일 뿐입니다. 70% 정도가 112 신고로 입건됩니다. 풍문이나 소문으로 들어온 사건도 생각보다 수사해보면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평범한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의 신청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보완해보고 유죄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 30조 이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선회하면 이렇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지역 중수청에 이의 신청하고 불복하면 중수청에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고 또 기각당하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불복 정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 심사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기약을 알 수 없으면서 돈이 많이 드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회적으로 반복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송치되면 끝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법은 마지막 믿음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이대로 통과되면 제가 지원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 최후의 보루를 잃게 됩니다. 검찰이 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1차 수사권으로 몰리는 거대한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도 못한 채 기소가 이루어지고 중수청과 국수위가 생기면서 절차가 몹시 복잡해지면 피해를 리지하지도 못하는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잘 리지하지 못하는 취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체로 피해를 입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그 사람들이 당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지겠다라는 확답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